고등학교 2학년 영어 교과서 능률 기임입니다. 능률 기임의 1과고요. 1과의 제목은 본문 제목은 Can I swim? 내가 수영을 할 수 있을까요? 네요. Tom Mitchell is a British teacher. 탐 미첼은 영국인 선생님이다. In the 1970s 이렇게 쓰면 이제 1970년대라는 뜻이지. 1970년대에 he worked at an English language boarding school. 그는 일했다. 영어 기숙학교에서. In Argentina. 아르헨티나에 있는. One day, 어느 날 he visited a beach. 그가 어떤 해변을 방문해서 and found a penguin. 펭귄 한 마리를 발견했다. That was injured and alone. 부상당하고 혼자 있는, 다쳐서 혼자 있는 펭귄 한 마리를 발견했다. Mitchell decided to help the bird. 미첼은 그 펭귄을 돕기로 결정했다. He cleaned it. 그는 그것을 씻기고, fed it, 먹이고, and even gave it a name. 그것에게 이름을 심지어 지어주기까지 했다. 그것에게 이름이라고 해석을 하면 돼. 후안 살바도. 자, 이 펭귄에게 지어준 이름은 사람 같은 이름을 지어줬어요. 후안 살바도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자,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은 아르헨티나는 남미에 있잖아. 그치? 근데 이 사람은 영국 선생님인데 영국 사람인데 아르헨티나, 남미에 있는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이제 영어 보딩 스쿨, 영어 기숙학교에서 근무를 하는 거죠. 근데 야, 영어 기숙학교면은 보통 보딩 스쿨은 있지. 좀 돈 많은 애들이 다녀. 돈 많은 애들이 다니는 그런 학교고 영어만 사용하는 학교인 것 같아. 우리나라로 치자면 뭐 요즘에 국제학교 같은 거 많잖아요. 그런 학교 같아요. 이런 곳에서 이제 1970년대에 근무를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해변가를 이렇게 논일다가 다치고 혼자 있는 펭귄 한 마리를 발견해서 걔를 이름도 지어주고 키우기로 결심을 하죠. From that day on. 그날 이후로. 자, from that day on 하면 그날 이후로 라는 뜻이지. from now on이라는 표현 많이 쓰죠. 지금부터 이런 뜻이죠. 자, 그날부터 후안 살바도는 그 펭귄 이름이죠. 이 후안 살바도가 lived, 살았다. on the terrace of his room. 그의 방의 테라스에 살았다. 그의 방에서 그는 그 선생님이겠죠. 미첼 선생님이겠죠. 이 선생님 방에 테라스에 살았어요. 선생님 방이 어디 있냐면 그 학교 기숙사에 있답니다. dormitory. The following is part of the story. 자,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 The following.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is part of the story. 그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written by Tom Mitchell. 탐 미첼에 의해 쓰여진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자,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about the penguin and the boy at the school. 그 펭귄과 그 학교에 있었던 a boy, 한 소년에 관한 어떤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자, 이 다음 문장은 이제 단락이 좀 바뀐다고 생각하면서 봐. 네, 단락이 이렇게 바뀌어줘야 되고 여기부터가 이 탐 미첼 선생님이 쓴 이야기의 일부야. 그래서 이제 I라고 나오는 그 화자가 선생님이에요. 좀 뭐랄까 전지적 관찰자 시점 뭐 이런 걸로 글을 쓴 거예요. 자, from the first day 첫날부터 자, 어떤 첫날이냐면 that 내가 선생님이지. 내가 펭귄을 brought 데리고 왔던 to live 살도록 at the school 그 학교에서 살도록 데리고 왔던 그 첫날부터 one student in particular 특히 어떤 한 학생이 얘가 a boy at the school 같아요. 얘가 wanted to help 도와주고 싶어 했어 with his care 그의 케어를 도와주고 싶어 했어. 그의 케어에서 그의 케어 누구의 케어겠니? 그렇죠? 그 펭귄의 케어예요. 이 펭귄의 케어를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그죠? 그 얘들아 이거는 요 표현은 하나 알아놔. help with 뒤에 something, help with something 이렇게 쓰면은 그 something을 도와주다 라는 뜻이야. 이게 도와주는 내용이야. 가령 예를 들어서 야, 나 영어 숙제 좀 도와줘. 를 영어로 말하려면은 help me, 사람은 그냥 help me 라고 쓰고 with 영어 숙제 이렇게 쓰는 거야. 알았지? 그 도움을 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with 명사로 쓰는 거야. 그래서 전치사 with를 썼다는 거 한번 봐나.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자, 아무튼
특히 한 학생이 그의 케어를 돕겠다라고 이제 나섰어요. His name was Diego Gonzalez. 그의 이름은 디에고 곤잘레스였습니다. 디에고 곤잘레스라는 한 소년이요. Diego was a shy boy. 얘는 샤이한 애였어요. Who seemed to be frightened of his own shadow. 표현이 재밌죠? 자기 자신의 그림자도 be frightened. 무서워하는, 겁내는.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도 겁내는 것 같았던, 실제로 그랬던 건 아니지만 너무너무 겁이 많아 보였던 애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지 그림자를 보고도 왠지 무서워서 화들짝 놀랄 것 같았던 그런 수줍음이 많고 샤이한 그런 소년이었다. He struggled with his classes. 그는 그의 수업들에 struggled, 고군분투했다. 수업들에 고군분투했다는 거는 그 수업 내용을 좀 어려워하고 따라가기 힘들어했단 얘기야. 수업들에 고군분투를 했다. 그리고 none of the after-school activities. 방과 후 활동들 중 none, 어떤 것도 seemed to suit him. 그에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맞는 것 같지 않았다. 그에게 맞는 것 같지 않았다. He was neither strong nor athletic. 그는 strong하지도 athletic하지도 않았다. 그는 강하지도, 이게 힘이 세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힘이 세지도 athletic, 운동선수 같지도 않았다. 되죠? 이 athletic이라는 단어 스펠까지 좀 꼭 기억을 해줘, 얘들아. A-T-H-D에 E가 없어요. 그냥 바로 L-E-T-I-C 이렇게 옵니다. athletic. athletic. 되죠? athletic은 운동선수의라는 뜻인데, 운동선수처럼, 체격이 좋은 거. 체격이 좋고, 막 등발이 막, 그죠? 등발이 막, 요런 게 athletic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체격도 왜소했다는 얘기야. 뭐 힘이 세거나, 뭐 체격이 좋거나 하지도 않았다. 이 말은 좀 체격도 왜소했다는 거예요. 성격도 수줍음이 많고. On the rugby field. 자, 럭비 경기장에서. 그러니까 방과 후 활동 중에 럭비 경기가 있었나 봐요. 우리는 뭐 축구 이런 거 하는데 걔네는 럭비, 미식 축구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그죠? 아마 얘 미국식으로 영국식으로 운영했던 학교일 거야. 이 스페인에서. 스페인이래. 아르헨티나에서. 아무튼 럭비 경기장에서 nobody passed the ball to him. 어느 누구도 그에게 공을 패스해주지 않았고 패스해주거나 nor or involved him in the game. 게임에 걔를 껴주지 않았어. 아무도 걔를 게임에 껴주거나 아니면 걔한테 공을 패스해주거나 하지 않았어. involve는 참여시키다, 포함시키다. include 정도의 의미라고 기억을 해놔. include. 괜찮니? 되죠? except to make fun of him. 그를 make fun of 하는 거 빼고는. 그를 make fun of 하기 위해서 빼고는. 걔를 놀리기 위해서 빼고는. 걔를 놀리기 위해서 빼고는 그 게임에 걔를 껴주지도 않았어. 되죠? 얘는 참 학교 생활이 힘들었겠네. 그죠? 굉장히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에고라는 주인공. 얘가 이제 펭귄을 도와주겠다라고 나선 거예요. 괜찮죠? 이 디에고 곤잘레스의 성격이나 아니면 외모에 대한 묘사가 많이 있어요. 그쵸? 굉장히 험난한 생활을 했겠군 예상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다. 자, 잠깐만 여기를 지우고 선생님이 지금은 매끄러운 해석 위주로 갔는데 좀 문법이라든지 그런 것들 한 번만 좀 체크를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지금 우리 어떤 문장 보시냐면요. From the first day that I brought a penguin. 요 문장 한번 봅시다. 자, 첫날부터. 내가 펭귄을 데리고 왔던 첫날부터. 자, 이 대시 접속사니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관계사니 접속사니 관계사니. 그렇죠? 끊고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데는 관계사지. 그럼 관계사라면 이 대신 관계대명사일까? 관계부사일까? 그지? 우리 애기들 잘하지. 관계부사죠. 왜요? 뒷절에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없죠. 관계대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내가 데려왔다 펭귄을 살도록 완전한 절이에요. 그쵸? 데려왔다라는 동사, 이 타동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데려왔다의 주체인 주어도 있고 대상인 펭귄 목적어를도 있으니까 이 뒷절이 완전한 절이잖아요. 완전한 절이라는 것은 뒤에 있어야 할 명사가 다 있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이 that은 관계대 명사로 쓰일 수가 없는 거죠.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더 이상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that은 관계 부사 when을 대신해서 썼다. 앞에 day가 이제 시간이니까 when을 대신해서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혹은
그날에, 그 첫날에 펭귄을 데려왔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첫날에가 영어로 on the first day잖아, 그치? 그래서 on the first day를 대신해서 on which로 쓸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대신 on which나 when 이 관계부사를 대신해서 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when을 대신해서 that을 쓸 수 있는 거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어디냐? 여기 한번 보자. 이 문장. 이 seemed to라는 문장이 있는데 seem to be 라는 문장이 있는데 조금만 지우고 올릴게요. 좀 설명을 좀 써야 돼서 자, 이 문장 한번 볼게요. 이 문장을 보면 서술부가 seemed to suit him입니다. 그죠? 자, seem to be는 뭐뭐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뭐뭐인 것 같다. 자, 지금 이 문장처럼 seemed 이 부분이 이제 seemed가 되면 과거형이 되면 인 것 같았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죠? 근데 seem to 뒤에 그냥 V 단순 시제가 오지 않고 have pp 완료 시제가 올 때가 있어요. to 부정사 자리에 완료 시제 부정사가 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해석을 이 부분을 인 것 같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 엿으로 였던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해되죠? 그러면서 이 였던 것, 이 to have pp, to 부정사 부분이 주절의 동사인 뭐뭐인 것 같다보다 한 시제 전의 의미를 나타내게 되죠. 주절의 동사보다 한 시제 전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해되죠? 자, 이 문장에서는 그냥 단순 시제로 to suit을 썼기 때문에 그에게 맞는 것 같지 않았다 이 소리는 그에게 맞지 않았다는 것이 그 당시를 의미하는 거죠. 과거. 이해되지? 그래서 이 주절의 시제가 과거니까 to sit도 이 과거 시제를 의미하는 같은 시점을 얘기한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이 문장을 얘들아 문장 전환하는 걸 가끔 학교에서 낼 때가 있어. 시험 문제로 서술형으로. 나는 그런 문제 너무 싫어하는데 그래도 연습을 해봐야지 뭐 학교에서 내니까. 자, 이 문장을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이제 가짜 주어 it을 활용해서 it seemed that으로 바꿔 쓸 수가 있어. it seemed that 뭐뭐인 것 같았다 이렇게 쓰는 거지. it seemed that으로 쓰면은 자 원래 문장에서 seem to 구문의 주어인 none of the after school activities가 대절 속에 주어로 들어가는 거야. 맞지? 그래서 none of the after school activities까지 쓰고 동사는 suit 힘이 되는 건데 이 자리에는 to suit 힘이라고 쓰면 안 되겠지. 왜 안 되겠어? 대시 있으니까 뒤에 s-v-의 형태가 와야 되잖아. 그치? 근데 to suit은 v가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를 to 부정사로 쓰지 말고 동사의 형태로 쓰는 거예요. 어떻게? suit으로 쓰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써야 되죠? 시제를 맞춰줘야 돼요. 주절의 동사하고 시제를 맞춰줘야 돼요. 이렇게 to suit 하면서 단순 시제로 쓰여져 있으면 주절의 시제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시점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suited 이렇게 과거 동사로 v-를 써주는 겁니다. 이해되죠? 써놓고 한번 해석도 해보세요. It seemed that 뭐뭐인 것 같았다. 오케이? None of the after school activities 그 방과 후 활동들 중 어느 것도 suited him 그에게 맞았다. 맞는 것 같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다. 괜찮죠? 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장 전환을 좋아하는 선생님들은 문제로 낼 수도 있으니까 잠깐 정지해놨다가 한번 써놓으시고 네. 자, 하나만 더 할게요. 문법을요. 마지막 문장에 except 얘는 뭐뭐를 빼고 라는 뜻이거든. 뭐뭐를 빼고. 보통 이제 except 뒤에는 뭐 명사가 오기도 하고 전명구가 오기도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to 부정사 혹은 뭐 동사 원형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올 수가 있어. 다시 except 뒤에 명사가 오기도 하고 아니면 except for 명사가 오기도 하고 except 뭐 전치사 플러스 명사 덩어리 전명구가 오기도 하고 아니면 동사 원형이 오기도 하고 to be가 오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오거든. 자, 이 문장에서 to make fun of him이라고 쓴 이유는 이때 to 부정사를 약간 부사적인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친구들이 걔한테 공 패스도 안 해주고 약간 놀리는 거거든. 공 패스도 안 해주고 게임에 껴주지도 않았잖아. 그치? 근데 뭐 하기 위해서를 빼고 이게 단 하나의 목적이라는 거야. 걔를 껴주는 경우가 간혹 있다면 그거는 단 하나의 목적이 이거라는 거야. 걔 놀리기 위해서. 즉 걔를 놀리기 위해서인 경우를 제외하면은 게임에 안 껴줬다. 즉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게임에 어쩌다 껴줄 때는 어떤 때냐면 얘 놀리려고 껴주는 거예요. 못해 처먹었죠. 아, 저 새끼 봐라. 진짜 헛발 막 저렇게 개발이네. 막 이러면서 놀리려고 껴주는 거 같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겠죠?
네, 다음 내용으로 가볼게요. 자, Diego's early education. 디에고의 이른 교육은 had not prepared him well. 그를 잘 준비시켜주지 못했다. prepare를 준비하다로 해석하면 여기서는 어색할 거야. 그를 준비시켜주지 못했다. 이때 그는 디에고야, 디에고. 디에고를 잘 준비시켜주지 못했어. 뭘 위해서? For life at his new school. 그의 새 학교. 그게 이 잉글리시 보딩 스쿨이겠죠? 이 새 학교에서의 life, 삶, 생활을 위해서 걔를 잘 준비시켜주지는 못했다. 뭐가? 디에고의 옛날 교육이, 이른 교육이, 어린 시절 교육이. 이게 무슨 말이니? 디에고가 이 학교 오기 전에도 교육을 받았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걔를 준비를 시켜주지 못했다. 별로 도움이 안 됐다고. 지금 이 학교에서의 생활에.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 전에는 잘 살았을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이 보딩스쿨에 와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고 있거든. 전혀 그 이전에 했던 공부들이나 뭐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했을 텐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됐다. 이해돼요? 자, 시제를 had not prepared를 썼어. 뭐지? 빨간 색깔로 문법 표시 한번 해볼게. 왜 had not prepared를 썼겠니? 이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기준이 되는 이제 시제, 그 시점이 이 글의 이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시점이 이 보딩 스쿨에 다니면서 펭귄을 돌보게 되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이에요. 그게 과거죠. 그죠? 그런데 이른 교육이 걔를 대비시켜주지 못했던 건 언제 얘기입니까? 그 이전의 이야기죠. 그죠? 우리가 과거보다 더 이전을 대과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과거보다 더 이전의 일을 나타낼 때 영어로는 had PP 대과거 시제 혹은 과거 완료 시제를 쓰는 거야. 알았지? 자, 계속 가자. 뭐야 이거? 이게 뭔데 이렇게 나타난 거야? His knowledge of English. 그의 영어 지식은 was limited. 제한되어 있었다. So, 그래서 he avoided conversation. 그는 대화를 피했다. However, 하지만 Diego enjoyed the company of Juan Salvador. 그는 후안 살바도, 즉 그 펭귄과의 company, 회사 아니죠? 사귐? 얘와 함께 지내는 것? 이 정도 의미겠죠? 후안 살바도와의 사귐은 즐겼다. 후안 살바도와 지내는 생활을 좋아했다. 인듯 실제로 on the terrace, 그 테라스에서 디에고 could relax. 디에고는 릴렉스 할 수 있었다. 그죠? 편안함을 즐길 수 있었다. 마음이 편안했다. He had some friends. 그는 몇몇의 친구들이 있었다. Who also had trouble fitting in. fitting in 하는 데에 트러블을 또한 가지고 있었던 몇몇의 친구들이 있었다. fitting in. fitting in 하면 어디에 딱 맞는 거예요. 그쵸? 즉 어디에 잘 어우러져서 생활을 하는 거죠. 즉 어울리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던 또 다른 친구들이 몇 있었다. 자, have trouble, ing, 동명사 관용표현 챙겨놓고 자, looking after Juan Salvador. 주어죠. 후안 살바도 그 펭귄을 looking after 하는 것. look after 돌보는 것. 오케이? taking care of겠죠? 돌보는 것이 was good. 좋았다. for those boys. 그 소년들에게 그 소년들을 위해 좋았다. They fed him fish. 그들은 이 뒤에 이름 뭐였지? 남자의 이름이? 곤잘레스인가? 그렇지. 곤잘레스를 포함한 그 친구들을 말하는 거지. 그 남자애들. 자, 걔네들은 그에게 물고기를 먹이로 주는 것. 먹이를 주었다. And swept the terrace. 그리고 그 테라스를 swept. 쓸었다. 청소했다. 두 번째 동사. 그리고 spend time. 보냈다. 세 번째 동사. 시간을 함께 보냈다. with him. 그와 함께 보냈다. 이때 힘은 펭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학교에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 아무래도 얘들아 1970년대야. 지금도 국제학교 다니면 특히 영어가 부족한 경우에는 학교 적응이 힘들어요. 그죠? 근데 이 친구들은 1970년대에 나는 원래 스페인어를 쓰는 아르헨티나 사람인데 영어를 사용하는 기숙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생활을 한단 말이야. 그지? 근데 영어도 리미티드해. 그러니까 영어가 잘 안 되니까 대화도 하기 싫어. 그러니까 학교에 어울리기 힘들죠. 적응하기 너무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어떨 때만 마음이 편하냐면 그 선생님 테라스에 놀러 가가지고 그 펭귄이랑 같이 놀 때 이때만 마음이 could relax 편안해질 수 있었다는 거야. 괜찮죠? 내용 너무 그쵸? 좀 짠하네요. One day 그러던 어느 날 그랬습니다.
자, 어느 날 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뭔가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사건이 벌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러던 어느 날 I took, 나는 선생님이죠. 내가 데려갔어요. 후안 살바도 펭귄을 데려갔는데 to the school swimming pool, 학교 수영장으로 데려갔어요. with the boys, 그 애들이랑 같이. 그 애들은 그 곤잘레스를 포함한 애들이죠. As soon as the other swimmers left, 다른 수영하는 사람들이 떠나자마자. 괜찮니? 자, the other라고 했거든. 빨간 색깔 표시 한번 할까? the other. the other라고 하면 얘들아 뭐냐면은 the other swimmers하고 복수 명사를 딱 쓰면은 나머지 수영하는 애들 전부를 가리키는 거야. 이해돼? 우리 빼고 나머지 애들 전부. 나머지 애들 전부를 가리킬 때는 앞에다 정관사 더를 붙여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선 무슨 의미냐면 다른 수영하는 애들이 다 떠나고 나서 이 소리야. 다 떠나고 나서 we brought Juan Salvador, 우리가 후안 살바도를 데리고 왔어. to the water, 그 수영장으로 데려왔지. 수영장 물로. 그렇죠? to see, 보려고, 알아보려고. 뭘 알아봐? if he would swim. 그가 수영을 할지 안 할지. if 뭐뭐인지 아닌지. 걔가 수영을 할지 안 할지 한번 보려고 걔를 물로 데리고 온 거야, 펭귄을. 이해되지? 즉, 그 수영장에 갔더니 수영하고 있는 다른 애들도 막 있었던 거야. 학교 수영장이니까. 근데 다른 애들 다 수영하고 다 나간 뒤에. 이해돼요? 그럼 이 수영장에 누구만 있어요? 선생님이랑 곤잘레스랑 그 친구들이랑 그리고 펭귄이랑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딱 모여가지고 후안 살바도를 물로 끌어와서 수영할 수 있나 안 하나 한번 본 거죠. 이해되죠? 그죠? 이 펭귄이 아까 전에 맨 처음 부분에서 다쳤었다고 했거든. 부상을 당해가지고 혼자 있었던 애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까지는 수영을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인가 봐요. 원래 펭귄은 수영을 잘하지만. 자, 계속 갑시다. Juan Salvador had been living at the school for several months by then. 후안 살바도는 had been living, 살고 있었었어요. had been living. 요것도 문법 빨간 색깔 표시 한번 해보자. 살고 있었었고 그리고 살아오고 지금도 사는 중이었어요. 어디에서? At the school, 그 학교에서 얼마 동안? For several months, 여러 달 동안. By then, 그때쯤에. by는 그때쯤에. 자, 여기도 대과거 had been living을 썼지. 대과거에다가 진행시제가 합쳐진 건데 여기다 왜 대과거를 썼을까? 당연히 현재 완료는 쓰면 안 되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까지 오면 안 되고요. had been living을 쓴 이유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수영장에 간 일이 이게 메인 이벤트가 일어나고 있는 중심 시제잖아요. 그죠? 과거 시제죠. 그죠? 언제라고요? 수영장에 펭귄 데리고 간 그날. 이해돼? 그날이 과거야. 그지? 근데 이 후안 살바도라는 펭귄이 그때쯤에 그 당시에 이 몇 달째 살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야. 그 학교에서. 그지? 그럼 그건 언제야? 그 몇 달 전부터 그 시점까지 계속 살아왔고 그리고 그때도 살고 있었을 거 아니니. 그지?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쓴 거예요? had been living 이렇게 과거 완료로 쓴 거야. 알았지? 1도 안 어렵지? 아무튼 그러니까 얘가 몇 달째 살고 있는 중이었어. 그 당시에 이 학교에서. 되죠? 산지 한 몇 달 됐어. However, 하지만 in all that time, 그 모든 시간 안에 됐죠? 그 몇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he had never been able to swim. 그는 수영할 수가 수영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영장에 가서 지금 물 한번 들어가 볼까 말까 하는 그 시점 이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몇 달간 살아왔던 그때에 한 번도 수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되죠? Because 왜 수영을 못했냐? His feathers had been damaged. 왜요? 걔 깃털이 damaged. 부상을 당했걸랑요. injured, 오케이? 자, 여기도 과거 완료 시제를 쓰고 부상을 당한 거니까 태는 수동 태로 썼지. 이해되지? 깃털이 부상당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날개가 부상당했다는 얘기야. 되죠? Go on, I said. 가봐. 라고 내가 말했죠. 나는 선생님입니다. 자, the penguin stared at me and then at the pool. 그 펭귄이 stared at me. 나를 한번 딱 응시를 보더니 and then 그러고 나서 at the pool. stared at the pool. 그 수영장을 한번 슉 보더래요. Like he was asking. 마치 like 뭐뭐처럼 마치 he was asking. 물어보고 있는 것처럼. 아, is this where the fish came from?
Is this where? 이것이 뭐뭐 하는 곳인가요? The fish, 물고기들이 come from? 오는 곳인가요? 아, 저기서 물고기 있는 거예요? 저기 물고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처럼요. 되시죠? 자, 여기서 얘들아 문법적으로 요 where 있지? 이게 where 같은 애를 뭐뭐 하는 곳으로 해석을 해봐. 앞에 더 place가 생략된 거거든? 뭐뭐 하는 곳으로 해석을 해보세요. 이해되죠? 원래 이제 where는 부사잖아요. 의문사로 쓰일 때도 의문부사. 어디서 이런 건 부사잖아요. 그죠? 장소 부사. 부사로 쓰이잖아요. 의문사로 쓰일 때도 의문부사 혹은 관계사로 쓰이면 관계부사잖아요. where는 늘상 부사인데 이런 문장에서는 조금 그죠? from의 명사로 쓰인 거잖아요. 사실 어디로부터니까 그죠? 우리말로도 어디로부터 하면 어디가 이때는 로부터 앞에 쓰여서 이제 명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이때는 where가 명사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쵸? Where are you from? 그냥 이렇게 쓰듯이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런 거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아무튼 여기가 이게 그 물고기들이 나오는 곳이에요. 얘들아 그 물고기는 단수형이랑 복수형이 똑같아. 여기서는 이제 컴에다 s 안 붙인 걸 보면은 the fish가 복수구나 물고기들이라고 해석하면 되겠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 맞지? 저기 물고기 있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는 것처럼 그럼 물어보듯이 나를 한번 보고 수영장을 한번 보더라. Without further encouragement. 그 이상의 further는 more의 정도의 의미예요. 더 이상의 encouragement, 격려 혹은 권장 없이 he jumped in. 그는 뛰어들었다. 그는 누구야? 그렇지, 펭귄이지. 펭귄이 뛰어들었다. 더 이상의 권장 없이. 즉 내가 한 번 더 들어가 보라고 이렇게 안 했는데도 걔가 망설임 없이 jumped in 했다. With a single movement of his wings. 그의 날개들, 양 날개겠죠? 그의 날개들의 단 한 번의 움직임과 함께. 감동. He flew. 그는 날았다. 날듯이 헤엄친 거죠. 엄청 빠르게. Like an arrow. 뭐처럼? 화살처럼 날아갔다. 이해되죠? Across the water. 물을 가로질러서. 화살처럼 슝 갔다. And knocked into the wall. 그리고는 그 벽을 knocked into. 쳤다. On the opposite side. 어디 있는 벽이야? 반대쪽에 있는. 이해되죠? 수영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 끝이 있고 이쪽 사이드가 있고 또 the opposite side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쪽을 탁 치더라. 이해되죠? Luckily. 운 좋게도 he was not hurt. 그는 다치지 않았다. 그렇지. 얘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지금 다쳐서 치료를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수영장에 들어가가지고 헤엄치는 거를 보니까 다 나은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I had never had the opportunity to study a penguin in the water before. I had never had. 여기도 대과거 시제를 썼네. 빨간 색깔 표시 한번 해보자. 대과거 시제가 계속 반복되는 걸 보니까 일과에서 중요한 문법인 것 같죠? 자, 나는 기회를 I had never had. 가져본 적이 없었다. 언제? 그 수영장에서의 그 기준 시점이 되는 그날 이전에. 그날 이전에 나는 기회를 가졌던 적이 없었다. 자, 뭐 할 기회? To study a penguin. 펭귄을 연구할 기회. 어디 속에 있는 펭귄? 물 속에 있는 펭귄을 전에 내가 한 번도 연구해 볼 기회를 가진 적이 없었다. 되죠? 물 속에 있는 펭귄을 연구한다는 거는 좀 자세히 살펴본다는 거야. 그죠? 우리가 펭귄을 물 속에서 헤엄치는 펭귄을 볼 일이 일상에서 얼마나 있어요. 없죠. 그죠? 동물의 세계에서나 보지, 아쿠아리움 이런 데서나 보지. 펭귄이 수영하는 걸 어떻게 스터디, 면밀하게 자세히 볼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다. 그런 기회가 그러니까 이 사람도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없었네요. 내보니까. I was familiar. 나는 친숙했습니다. 자, 뭐랑 친숙했냐면, 뭐에 익숙했냐면, with the awkward way, 이상한, 어색한 방식에 익숙했어요. 자, 어떤 어색한 방식이냐면, that Juan Salvador walked on land. 후안 살바도 그 펭귄이 땅에서 걸었던, 괜찮니? 끈고수식 그 어색한 방식에 익숙했어. 이해돼? 자, 얘들아, 후안 살바도가 땅에서 걸었던 방식, 그게 뭔데? 그 어색한 방식이. 펭귄 걷는 모습을 생각해봐. 펭귄 뒤뚱 걷잖아. 굉장히 awkward 하잖아요. 웃기잖아요. 어색하고. 그런 방식에만 나는 익숙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봤지, 몇 달 동안. 펭귄이 뒤뚱 걷는 것만 봤어. 이해돼요? 자, be familiar with. 전치사 with를 이렇게 쓰고요. be familiar with는 뭐뭐에 친숙하다, 뭐뭐에 익숙하다, be used to. 비슷한 의미로 같이 정리해 놓자.
be used to 뭐뭐에 익숙하다. 잤니? awkward, awkward, 어색한 이 단어도 외워놓고 자 문법 하나만 잠깐만 챙기고 가자. 이 that은 뭘까? 이 that. 자 끊고 수식이지 얘도. 후안 살바도가 걸었던 방식 끊고 수식이지? 그럼 이 that도 관계사겠지. 접속사는 아니죠. 끊고 수식이니까. 관계사인데 이때 이 that은 관계 대명사일까? 그럼 관계 부사일까? 얘도 마찬가지로 관계 부사지. 후안 살바도가 걸었다 그 방식을 걸은 게 아니라 그 방식으로 걸은 거죠. 어색한 방식으로. in the awkward way. 오케이? 후안 살바도 walked on land in an awkward way. 이 소리지. 즉 이때 이 that은 in which. 이해돼? in which. in the awkward way. in which 혹은 how를 대신해서 쓴 거야. 이해되니? 이해돼? 오케이. 물론 the way하고 how를 절대 같이 쓰면 안 되지. 그렇지? 그렇지만 the way 대시라고 쓰는 것은 괜찮아. 되죠? 자, 아무튼 얘가 뒤뚱 걷는 것만 몇 달 동안 봐서 내가 거기만 익숙했었거든. But 하지만 now 이제 I watch it in O. 나는 어때요? O 속에서 봤습니다. 자, O라는 단어는 빨간 색깔로 이거 어휘 잘 봐나이? 경외감. wonder, 놀라움 속에서 봤다. 오케이? 네? 엄청나게 놀라웠다는 거야. 걔가 헤엄치는 모습을 보니까. 왜 놀랍고 경외로웠을까? 경외감이라는 거는 얘들아 뭔가 압도적인 무언가를 봤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거든. 얘가 수영을 엄청 잘하는 거지 뭐. 그죠? 그럼 뒤에 내용 볼래요? Using only a stroke or two. 자, 오로지 하나 a stroke or two 하면 얘들아 하나의 stroke 아니면 두 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두 개의 stroke예요. 오직 한두 번의 stroke만 사용해서 분사구문 사용해서 using 사용해서 능동으로 사용해서 오직 한두 번의 stroke만 사용해서 he flew 그는 날았다. 계속 날았다고 표현하네요. 날았다. At great speed 뭘로 날았다? 엄청난 속도로 날았다. From one end of the pool to the other. 그 수영장의 한쪽 끝으로부터 to the other end겠죠? 다른 쪽 끝으로. 되죠? 자, 이때도 to another 하지 않고요. to the other 합니다. 왜요? 수영장에서 수영할 때 끝이 몇 개 있니? 4개요 이러면 안 돼. 끝이 몇 개 있어? 하나, 2개 있는 거야. 알았지? 하나, 2개. 그러면 한쪽 끝에서 나머지 한쪽 끝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the other를 쓰는 거야. 자, 수영장의 한쪽 끝에서 또 다른 쪽 끝으로 엄청난 스피드로 날았습니다. 한두 번의 스트로크만을 사용해서. 스트로크는 뭐 날갯짓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이렇게 탁 물을 치고 나가는. 오케이. 자, turning swiftly. 빠르게 돌면서. 분사구문. 빠르게 돌면서. 그죠? Before touching the sides. 뭐 하기 전에 그 사이드들을 치기 전에 빠르게 돌면서. 이해되죠? 그 사이드들도 여기서 말하는 사이드들도 요 사이드와 요 사이드를 말하는 거거든. 양쪽 끝, the two sides를 말하는 both sides를 말하는 건데 이 양쪽 끝을 치기 전에 빠르게 돌았다 이 얘기는 얘들아 뭐 박태환 같은 수영 선수들 수영할 때 보면은 이렇게 여기 갔다가 한번 탕 치고 다시 돌아오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발로 여기 벽을 한번 탕 치고 도약해서 다시 돌아온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 펭귄은 있잖아, 탕 치기도 전에 몸을 돌려. 근데 애는 뭐 얼마나 특화돼 있겠어, 그죠? 어류니? 펭귄이? 모르겠어요. 어류겠죠? 아무튼 물고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놀라운 거죠. 경외감을 가지고 봤다는 거죠. 되죠? 자, swiftly는 이게 rapidly, quickly야, quickly. 빠르게, 재빠르게. quickly, fast. 되지? 자, it was amazing. 그것은 놀라웠습니다. 자, 그것은 놀라웠습니다. 그것이 놀라움을 느낀 게 아니라 놀랍게 하는 장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ing를 쓰죠. 감정을 주죠. 자, 그것은 놀라웠습니다. 즉, 이 펭귄이 수영하는 장면이 정말 놀라웠어요. Everyone could see. 모두가 볼 수 있었다. How much he was enjoying himself. 얼마나 많이 그가 자기 자신을 즐기고 있는지. 이때 그는 펭귄이지. 펭귄이 자기 자신을 즐기고 있다는 거는 너무너무 재밌게 놀고 있다는 거야. 얼마나 재밌게 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자기 자신을 즐기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다, 알 수 있었다, 누구나. The boys shouted. 남자애들이 와 소리를 질렀다. As though, 마치 뭐뭐인 것처럼. As if로 쓸 수도 있겠죠. 마치 뭐뭐인 것처럼. 마치
They were watching a fireworks display. 마치 그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뭘 보고 있는 것처럼? A fireworks display. 불꽃놀이를 보고 있는 것처럼. 이 as도 뒤에다가 이렇게 they were watching 이제 과거 동사를 이렇게 쓰면은 실제로는 아닌데 실제로는 불꽃놀이를 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하고 상상하면서 쓰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as though 가정법, as if 가정법이라고 하고 과거 동사를 쓰면 현재처럼 해석을 하면 돼. 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던으로 해석하지 말고요. 하는으로 해석하면 돼요. 괜찮아요? 불꽃놀이를 보고 있는 것처럼 그 소년들이 소리를 질렀다. 이해됐죠? 불꽃놀이 보듯이 와! 후! 막 이렇게. 자, after a while. 그리고 잠시 후에 Diego came over. 디에고가 came over 하면 다가오는 거야. 디에고가 다가와서 and asked quietly. 조용히 물었다. Can I swim too? 이게 우리 본문 제목이었죠? 저도 수영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봤죠. 되죠? 자, 이 글에서 얘들아 지금 분사구문 있었던 부분 있지. 한 번만 다시 볼까? 여기. Using only a stroke or two. 분사구문. 자, he flew at great speed부터 이렇게 한쪽 수영장 끝에서 또 다른 수영장 끝까지 이 부분이 주절. 여기가 주절이고 또 컴마를 찍고 turning swiftly before touching the sides. 여기도 분사 구문으로 되어 있거든. 그죠? 분사 구문이 이렇게 돼 있죠. 얘들아 엄밀히 말하면은 before touching the sides 할 때 이 before touching도 분사 구문이야. 분사 덩어리거든. 원래는 before he touched야. 오케이? before he touched를 before touching으로 줄여서 쓴 거야. before he touched를 어떻게 썼다고? before touching 이렇게 줄여서 쓴 거예요. 자, 분사구문이라는 건 뭡니까? 접속사, 주어, 동사. 부사절 접속사, 주어, 동사. 접주동을 동 ing, ving로 줄여서 쓴 게 분사구문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줄여서 쓸 때 왜 줄여서 쓰는 거죠? 접속사 절의 주어가 주절에 있으니까 그 접속사 절의 주어를 안 쓰는 거죠. 이해되죠? 그럼 주어를 안 쓰면 동사를 쓸 수가 있나요? 없죠. 주어를 안 쓰니까 동사를 준동사로 바꿔주는 거죠. 이해돼요? 능동이면 VING, 수동이면 being PP로 바꿔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제 수동일 때 being PP의 그 being은 주로 생략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뭐 고2니까 뭐 using only a stroke or two, turning 뭐 이런 부분들을 얘들아 이렇게 준동사를 쓴다는 거 이런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해되지? 오케이. 내용이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이 부분 있잖아. 그치? 펭귄이 수영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핵심을 담고 있는 단어가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단어야. 경외감. 어라는 단어. 원더. 경외감. 그래서 요 단어를 반드시 잘 기억해 놓고 우리 이제 awesome이란 단어 있죠. awesome. awesome. 하면 이게 원더풀이잖아. 겁나 멋있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단어도 같이 파생어로 알아놓으면 좋지. 되죠? 네, 다음 내용으로 가볼게요. I was astonished. 나는 놀랬다. 깜짝 놀랐다. 자, astonished는 surprised야. surprised. 놀랐다. 뭐 놀라다라는 표현으로 I am surprised. 왜 지금처럼 I am astounded. my gosh. I am astounded. 자, 그래서 깜짝 놀라다라는 표현을 쓸 때 I am surprised 외에도 비슷한 표현으로 지금 선생님이 적어놨어요. I am astonished, I'm astonished 혹은 I'm astounded or I'm stunned 이런 표현을 다 쓸 수 있으니까 동의어로 같이 알아놔. 자, 나는 깜짝 놀랐어. 그죠? 얘가 왜 놀란 거야? 저도 수영해도 되나요? 이 말을 듣고 놀랐어. He had never gone near the pool before. 왜 놀랐냐면은 걔는 디에고잖아. 이 디에고가 had never gone, 즉 수영장에서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이해되지? 이 이전에는 near the pool, 풀 근처, 풀장 근처에도 간 적이 없었거든 한 번도. before 그 전에는 그죠? 그래서 had never gone 대과거 시제 썼어요. I was not even sure. 나는 심지어 확신할 수가 없었어. 뭐를? If he could swim. 그는 디에고지. 이 디에고가 수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없었어. 제가 수영을 할 줄 아는 앤가? 이것도 잘 모르겠더라고. 자,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The water is cold. 야, 물이 차가워. And it's getting late. 그리고 좀 시간이 늦어지고 있어. Are you sure? 확실하니? You wanna go in? 너 확실히 들어가고 싶은 거니?
Okay? Are you sure you wanna go in? 너 확실히 들어가고 싶은 거야? 하고 I asked. 내가 물어봤어. Please, 제발요. alright then. 그래, 그럼 알겠다. I said. 내가 말했죠? But be quick. 하지만 be quick. 그치만 빨리 해라. 빨리 한번 하고 나와라. I'd never seen him so excited before. 나는 그 전에는 본 적이 없었다. 여기도 역시 대과거 시제죠? 이 과거 시점 이전에 본 적이 없었다. 걔를 본 적이 없었는데 걔가 어떤 상태인 것을 본 적이 없었냐면 그렇게 신나하는 거를 본 적이 없었다. excited는 힘의 감정 상태예요. 힘은 디에고고 디에고가 신난 감정을 느끼는 거니까 ed를 쓰는 거죠. 그죠? 고2는 이 정도 아시죠? 자, 아무튼 나는 걔가 그렇게 신나하는 거를 전에 본 적이 없었다. 그죠? 자, his eyes were shining with joy. 그의 두 눈이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초롱초롱해. And he seemed to be truly alive for the first time. 그리고 그는 진짜로 be alive, 살아있는 것 같았다. seemed to be 뭐뭐인 것 같았다. 괜찮아?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았다.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즉 얘한테서 처음으로 생기라는 걸 본 거야. 뭔가 살아있는 느낌을 처음 받은 거야. 그전엔 죽은 애 같았다는 거야. Without hesitating. 망설임 없이. 주저하지 않고. hesitate, 망설이다, 주저하다. 오케이. 망설이는 것 없이. 즉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he dived into the cold water. 그는 그 차가운 물 속에 dived, 뛰어들었다. jumped in 했다. I was ready to jump in and rescue him. 나는 ready,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선생님이죠. To jump in and rescue him. jump in 해서 그를 rescue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뛰어들어서 그를 구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If he could not swim. 그가 수영을 못하면, 그가 수영을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나는 뛰어들어 그를 구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되죠? 자, if는 이때는 인지 아닌지란 뜻이 아니고 뭐뭐 하면, 뭐뭐 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라는 의미지요. in case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뒷내용 갑니다. However, 하지만 I soon realized, 나는 곧 깨달았다. 뭘? That I did not have anything to worry about. I didn't have anything. 내가 아무것도 didn't have, 가지고 있지 않다. 라는 걸 깨달았다. To worry about, 걱정할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 않다. I have nothing to worry about.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었다. Not only could Diego swim, 디에고는 수영을 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not only A, but B죠. But he swam, 그는 수영을 했다. Magnificently, 멋지게, 엄청 잘하더라. 수영을 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엄청 잘하더라. 그죠? He chased after. chase는 추적하다, 따라가다잖아요. 그렇죠? 뭐 follow의 의미겠죠? 그는 따라갔다. 자, 계속 이 지칭하는 게 누군지 알아야 돼. 디에고지? 디에고가 chased after Juan Salvador. 이 펭귄 후안 살바도를 뒤를 따랐다. 쫓아갔다. And they, 그리고 그 둘은 swam, 수영했다. in perfect harmony. 완벽한 조화 속에서 수영을 했다. It was like a duet. 이것은 듀엣과 같았다. 그것은 듀엣과 같았다. 쓰여진 듀엣과 같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쓰여진 듀엣이냐면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해서 쓰여진 듀엣곡 같았다. 표현 멋있는 거 봐라, 그지? Sometimes, 가끔씩은 후안 살바도 took the lead. 얘들아, take the lead라는 표현 좀 봐나. make the lead, do the lead 이런 거 아니고요. take the lead 하면은 주도권을 잡다, 주도하다, 앞서가다 이런 뜻이야. 어떤 때는 후안 살바도, 이 펭귄이 앞서갔다. And, 그리고 디에고 followed after him. 아까는 chased 하더니 또 follow로 말을 바꾸네요. 네, 그쵸? 그래서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쓰지 않고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로 대체해서 쓰는 것이 좋은 글입니다. 이 디에고가 그의 뒤를, 즉 이 펭귄의 뒤를 따랐다. At other times. 아까 sometimes하고 대꾸를 이루는 거야. 어떤 때는 후안 살바도가 앞에 디에고가 뒤에 갔다면 at other times. 또 다른 때에는 디에고 went ahead. 디에고가 앞서갔다. And the penguin swam around the boy. 그리고 그 펭귄은 그 소년은 디에고죠. 그 소년 주위를 헤엄쳤다. 그죠?
occasionally도 이게 sometimes야. 또 때때로는 they swam so close. 그들은 수영했다 너무 가까이. so 너무 가까이. 자, so가 나오면 뒤에 대시 나올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죠? 자, 앞에 있는 so는 너무 이렇게 해석하시고 so와 연결지어서 나오는 대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결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너무 가까이 헤엄쳤다. 완전 딱 붙어서 헤엄을 쳤다. 그래서 they almost touched. 그들은 거의 터치할 뻔했다. almost 동사하면은 거의 동사할 뻔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들은 거의 닿을 뻔했다. 실제로 닿지는 않은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수영의 예술이지, 그지? 예술적으로 닿지는 않으면서 거의 닿을락 말락하게 가까이 헤엄을 치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둘 다 수영을 엄청나게 잘했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자, 얘들아, 이 글에서 지금 선생님이 지나온 문장 중에 문법 하나 또 챙기고 다음 단락 가자. 요거요.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이요. 자,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에서 얘들아, not only A에 해당하는 것도 주어 동사로 된 절이고, but also B에 해당하는 것도 주어 동사로 된 절이야. 그치? 자, 이렇게 not only가 뒤에 주어 동사로 된 A라는 절을 이끌 때, 이 A라는 절은요, 도치를 시켜서 써야 돼요. 알았죠? not only를 문장 맨 앞에 쓰는 경우에. not only를 문장 맨 앞에 쓰고 그 뒤에 주어 동사를 쓸 때, A 절을 쓸 때는 그 A 절은 도치를 시켜서 주어와 동사의 어순을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를 시켜서 쓰셔야 됩니다. 이해되죠? 자, 얘는 노멀한 순서로 쓰자면 디에고가 주어니까 먼저 와야 되겠죠. 원래는 평범한 어순이라면 디에고 could not only swim. could not only swim. 오케이? But he swam. 이렇게. 뒷부분은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돼요? 그는 수영을 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이게 원래 노멀한 오더의 문장이에요. 이해돼요? 나돈니는 원래 이제 동사를 수식하는 이제 부정부사로 쓰인 거죠. 근데 얘를 문두로 빼면은 나돈니를 문두로 빼면 동사 하나가 따라 나와요. 이해돼? 그 not이라고 하는 게 부정부사기 때문에 얘는 원래 동사 근처에 있고 동사랑 친하거든. 그러니까 동사 하나가 따라 나와. 알았지? 그래서 의문문 어순으로 조동사 하나가 나오고 could 디에고 swim 하면서 뒤에 본동사가 남아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야. 이게 의문문 어순이지. 이해가 되니? 그래서 이 어순 잘 봐놓으시고 선생님이 위에 쓴 노멀한 오더의 문장도 이렇게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면 좋겠다. 되죠? 자, 역시나 그래도 내용이 더 중요하니까 내용 한번 다시 보시고 네, 수영을 겁나 잘하더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뒤로 계속 이어갈게요. 자,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I was almost speechless. 나는 거의 speechless. 말을 잃었다. 할 말이 없었다. 왜 말을 잃었을까? 너무 놀랍고 경이로워서. Suddenly, 갑자기 Diego was not the sad little boy. 갑자기 디에고는 아니었다. 그 슬퍼하는 꼬맹이, little boy, 꼬맹이가 아니었다. We had become used to. 우리가 had become used to. 익숙해졌었던. 됐니? 자, 여기 시제가 또 역시 had become이 돼 있죠? had been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had been used to 하셔도 돼요. be used to 뒤에 명사를 쓰면 be used to. 뒤에 명사나 동명사를 쓰면 뭐뭐에 혹은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라는 뜻이지. 그지? 자, 즉 우리가 익숙해졌었던 그 슬퍼하는 샤이한 그 꼬맹이가 더 이상은 아니었다는 거야. 이해되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we had become used to는 끊고 앞에 있는 the sad little boy를 꾸미잖아. 그지? 그럼 요 사이에는 뭐가 생략됐겠니? 그렇지. 끊고 수식절을 이끄는 관계사가 생략돼 있겠지? 지금 뒤에 따라오는 문장을 보니까 we had become used to the boy거든 원래. 요 자리에 the boy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 the sad little boy가. 그죠? 그러니까 얘를 대신하는 그죠? 관계대명사 whom이나 뭐 who로 써도 상관없겠죠? 대시 생략이 되어 있구나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이해가 되죠? 원래 we had become used to the boy였을 테니까. 아무튼 우리가 익숙해졌었던 그 애가 아니더라. 겁나 달라 보이더라 사람이. 그죠? 그죠?
He was a very normal boy. 그는 되게 평범하고 정상적인 애였다. With a very special talent. 엄청나게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아주 정상적인 애더라. 즉, 이전에는 내가 얘를 뭐라고 생각했어? 약간 찐딴가? 그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약간 몸도 왜소하지, 그치? 성격도 소심하지,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달라 보이는 거야, 완전히. 재능을 가진 아주 평범한 애인 거죠. Diego, you can swim. 디에고, 너 수영할 줄 아는구나. Yes, I can swim. 네, 저 수영 잘해요. 수영할 수 있어요. I mean, 내 말은 you are able to swim really well. 내 말은 선생님 말은 말이야. 너 진짜 잘한다는 얘기야. 수영할 줄 안다가 그냥 할 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너 진짜 잘할 수 있구나. 이 소리야. Brilliantly. 진짜 엄청 뛰어나게 잘한다는 얘기야. In fact, 실제로. Do you think so? 그렇게 생각하세요? He asked. 그가 물어보았다. 그는 디에고죠. Without looking directly at me. 나를 without looking directly at me. 직접적으로 나를 보지도 않고. But I saw a smile on his face. 하지만 나는 보았다. A smile on his face. 그의 얼굴 위에, 그죠? 미소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 위에 머문 미소를 보았다. 됐죠? 얘들아, 이 디에고가 나를 얼굴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눈을 딱 마주치지도 않고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뭘까요? 근데 얼굴에는 미소가 이렇게 딱 머금어져 있고. 왜 그런 걸까? 왜 나를 직접 보지도 않았을까? 부끄러웠던 거죠. 그쵸? 부끄러워. 얘는 약간 샤이한 애라서 선생님이 칭찬을 그렇게 엄청난 칭찬을 해주니까 어쩔 줄 모르는 거야. 몸둘 바를 몰라가지고 눈도 못 마주치고 다만 얼굴에는 미소를 딱 띄운 거죠. As we returned to the dormitory, 우리가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 Diego told me that. 디에고가 나에게 말해주었다. 대덩어리라는 걸 말해주었다. 뭐라고 말해줬냐면 His father had taught him. 그의 아버지가 had taught, 대과거 시제에 빨간색 표시를 해놓읍시다. 그를 가르쳤다. 그에게 가르쳐 주었다. 뭐를 가르쳐 줬을까? How to swim in the river by their home. 수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는 거야, 아버지가. 어디에서? In the river by their home. 그들의 집 옆에 있는, by는 옆에예요. 그들의 집 옆에 있는 강에서 수영하는 방법을 알려줬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It was the first time. 그것이 첫 번째 순간이었다. 그것이 최초였다. He had talked about his life. 그가 자기 인생에 관해서 이야기했던, 그죠? 최초의 순간이었다. 되죠? 여기도 had talked를 했는데 왜 had talked를 썼냐면 지금 이 수영장에 간 이 역사적인 날 이전에는, 그죠? 그의 인생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해되죠? 그래서 그가 그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이 날이 첫 번째 순간이었다. 자, 이때도 he had talked about his life가 끊고 앞에 있는 the first time을 꾸미거든. 그럼 요 자리에도 끊고 수식을 이끄는 관계사가 생략돼 있을 거 아니니? 그죠? 뭐가 생략돼 있을까요? 관계 대명사일까요? 관계 부사일까요?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완벽하게 익히셔야 돼요. 자, 관될까 관불까? 관되겠죠? 뒷절에 the first time을 넣는다면 어떻게 넣어야 되겠어요? 그가 이야기했었다. 그의 인생에 대해서 for the first time. 그쵸? 처음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써야 되지 않겠어요? for the first time. 이해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for which나 when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이해돼? I listened in silence. 나는 침묵 속에서 들었다. 내용이 좀 너무 좋아. 그치? 아름다워, 글이. 나는 침묵 속에서 들었다. Without making any corrections to his English. 자, 내가 너네 학교 선생님이면 이런 거 낼 거야. Without making any corrections to his English. 그의 영어에 corrections, 수정, 고치기. 어떤 수정도 만들지 않고서 그의 영어에 수정을 만드는 거야. 알았지? 이때 to his English는 전치사야. 그의 영어에 어떤 수정도 만들지 않고서 나는 조용히 그냥 듣기만 했다. 그러니까 얘가 영어가 부족하잖아요. 그죠? 영어가 그렇게 유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말할 때 막 틀린 부분이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영어 선생님으로서 막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불끈불끈 들지만 그걸 꾹 참고 조용히 들었다는 거야. As he talked non-stop, 그가 non-stop으로 말했을 때, 이때 as는 when으로 해석하자. 그가 non-stop으로 말했을 때. All the way back to the dormitory.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내내
그동안 내내 계속 말을 했다는 거죠. 토커티브한 애네요. 알고 보니까. 그죠? 토커티브. 이게 말이 많네.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지금 뭘 할 수 있냐면 이 디에고라는 이 글 속의 주인공, 이 글 속의 주인공이 기숙학교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좀 소심하게, 그쵸? 그렇게 외롭게 지냈지만 사실은 말도 많고, 그치? 말도 많고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숨겨진 재능이 있는 그런 아이였던 거네. 그게 가려졌던 거네. 힘든 현실 속에. 슬프다, 그치? 그런 거네요. 그죠? 계속 뒤에 내용 가볼게요. 거의 다 왔습니다. I was, 이건 했던 건데 똑같은 거네. 오케이. The events of that day, 그날의 사건들, 이벤트들은 were extraordinary. 자, 이런 어휘 챙겨놔. 비범했다, 특별했다. 그날의 이벤트들은 특별했다. A child had gone down to the water to swim with a penguin. 한 아이가 had gone, 들어갔었었다. gone down to the water, 물속으로 들어갔다. jumped in the water, 물속으로 들어갔다. to swim with a penguin. 어떤 펭귄과 함께 수영하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갔었다. 그리고 shortly afterward, 바로 직후에 a young man had emerged. 뭐 했다? 한 젊은 남자가 had emerged. 등장했다. emerge는 나타나다, 등장하다, 대두하다, appear 정도의 의미야. 나타났다.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떤 어린 아이가 물 속으로 들어갔다가 직후에 한 남자가 젊은 남자가 등장했다. 뭔 소리야? 물 속에 들어갈 땐 꼬맹이였는데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이미 뭐야? 다 큰 애야. 그죠? 즉 물 속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생각했던 얘의 모습이랑 물 밖으로 나왔을 때 보이는 얘의 실제 모습이랑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해돼요? 이제 더 이상 꼬맹이가 아니야. 내가 보는 얘가. 이해되죠? The ugly duckling had become a swan. 뭐 한 거예요? ugly duckling. 미운 오리 새끼가 had become a swan. 백조가 된 거다. 되죠? 자, 여기도 지금 계속 대과거 시제를 썼어. 그치? 그럼 눈여겨봐라. 이거 왜 그래? 언제 얘기하는 거라서 그래? 지금 이 글에서 또 기준이 되는 시점은 뭐야? 수영장에서 수영 다 끝내고 나서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이게 기준 시점이 되는 거야. 이게 과거 시점이죠. 이해돼요? 그럼 어린아이가 물속에 들어가서 밖으로 나올 때는 멋있는 청년처럼 보이고, 그지? 그리고 미운 아기 오리가 뭐야? 미운 오리 새끼인가?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되고, 이건 전부 다 언제예요? 그 수영장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지금 기숙사로 돌아오고 있는 이 시점보다 더 과거인 거죠. 괜찮죠? 자, it was definitely a turning point. 이것은 명백히, absolutely, 정말로 a turning point, 터닝 포인트였다. 전환점이었다. Diego's confidence grew quickly after that day. 디에고의 자신감, 핵심 뭐야? 디에고의 자신감이 grew, 커졌다. quickly after that day. 그날 이후로 빠르게 커졌다. When the school had a swimming competition, 학교가 수영 대회를 가졌을 때 he won every race. 그는 모든 경주를 우승했다. He participated in. 그가 참가했던. 자, 끊고 수식이니까 요 자리도 관계사 뒤에 전치사 in 뒤에 있어야 하는 명사가 없죠. 즉 관계 대명사 위치나 대시 생략이 되어 있죠. 되죠? 앞에 every가 있으니까 위치보다는 that을 쓰는 게 좋겠다. 자, 그가 참가했던 모든 경주를 다 휩쓸어 버렸다. 그러니까 얘가 수영에 재능이 있는 애였던 거네. 그쵸? The encouragement and acknowledgement given by the other boys was genuine. 자, the encouragement, 격려와, 자, 핵심 어때? 표시해놔. 격려와 and acknowledgement. 외워. 인정. 격려와 인정. given by the other boys. 다른 아이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이해돼요? 여기도 the other boys라고 했으니까 이 디에고 빼고 나머지 전교생 다를 말하는 거야. 이해돼? 다른 모든 아이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격려와 격려 응원과 이해되니? 인정. 이것은 was genuine. 진짜였다. 여기서는 이 encouragement와 acknowledgement를 두 개의 각각의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개념으로 본 거예요. 격려와 인정. 그래서 동사를 이제 was genuine이라고 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선생님 그러면 복수로 were를 쓰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글 쓴 사람 마음이지. 이 글 쓴 사람이 이 두 개 그냥 같은 개념으로 봐서 was로 한 거고. 그죠?
문제를 안 낸다는 거죠. 문제를 안 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아무튼 자, 이게 진짜였다. 이런 단어가 중요한 거야. genuine. 이게 진짜였다. 외워야 돼, 알았지? He had earned the respect of his classmates. 그는 그의 이제 반 친구들의 respect를 얻었다. respect를 얻었었던 것이다. 여기다 had earned를 썼으니까 얘들아, 얘가 반 친구들의 존중을 얻은 게 언제 같아? had earned를 썼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또 기준 시점이 언제로 바뀐 거야? 수영 대회에서 싹 휩쓸어 버리는 그 우승하는 고개가 기준 시점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때 친구들의 그 우승을 해가지고 친구들의 리스펙트를 얻은 걸까요? 아니에요. had earned를 썼으니까 우승하기 이전에 이미 얘는, 그죠? 친구들의 리스펙트를 다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계속 여러 개의 게임을 수영 대회로 우승을 했다는 얘기죠. 했었으니까 이때 계속 had earned 계속 벌었다는 거죠. 리스펙트를. 자, over the next few weeks. 다음 몇 주 넘게. His grades improved. 그의 점수들이 improved. 올라갔다. 개선됐다. 그죠? improve는 자동사로 주어가 개선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의 점수들이 개선되고 나아졌다. And he became more popular. 그리고 그는 더 유명해. 인기가 많아졌다. 참, 학교란 게 그지? 웃겨. 그러니까 뭐 하나 잘해야 인기가 있어. 애들이 나를 인정을 해주고. 그치? 좀 못하는 거 있어도 인정해주면 안 되나? 뭐 아무튼. 자, thanks to a swim with a penguin. 어떤 펭귄과의 수영 덕분에, thanks to, 뭐뭐 덕분에, 뭐뭐에게 고맙게도, a lonely boy's life, 한 외로운 소년의 인생이 was changed, 바뀌었다, 변화되었다, forever, 영원히,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되죠? 자, 즉, 이 글은 어떤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쓴 거예요. 한 소년이 맞은 터닝 포인트. 그래서 이 단락의 핵심이 되는 말이 이 터닝 포인트. 바뀌게 되었다. 인생이 바뀌었다. Life was changed forever. 뭐 이런 말들도 한번 잘 봐놓으시고요. 자, 어떤 쪽으로 바뀌었는지도 한번 보셔야겠죠. 자신감이 올라갔다.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고 격려 응원을 받았다. 그쵸? 그게 진짜였다. 그죠? 그리고 존경을, 리스펙트를 얻었다. 존경, 존중을 얻었다. 그리고 점수가 올라가고 또 인기도 많아졌다. 네,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변화한 거죠. 어떤 아이가 굉장히 샤이하고 티미드란 단어 알죠? 소심한. 이것도 이제 이 아이의 초반부의 성격을 묘사하는 단어가 될 수 있으니까 같이 알아놔. 샤이하고 티미드하고 그지? 또 뭐 어글리한 더클링이었던 요 아이가 앞에 나중에 컨피던트해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갖게 되고 이렇게 변화를 가지게 되는 이야기였다. 네, 긴 시간 동안 공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 1과에서 중심적으로 얘들아 seem to 구문을 it, seem that 구문으로 바꾸는 거 아까 전에 했었던 그거 하나 챙겨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나돈니가 나오면서 도치됐었던 문장 있죠? 네, 도치 구문, 부정어 강조 도치 구문 챙겨두시고 그 다음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 글에서 대과거 시제가 나오거든. 이 문장에서 대과거 시제를 왜 썼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놓고 문법 문제 풀어라. 내용 관련한 문제들은 뭐 내용 일치 불일치라든지 아니면 지칭하는 대상 일치하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 좋고 아니면 어휘 같은 거 문제 내기 너무 좋거든. 그래서 어휘들 잘 외워놓고 시험 보자. 네, 화이팅입니다. 여기까지요.